유김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베스타 스텔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베스타 스텔론의 사주를 가지고 유김으로 펼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을 보면 정면에서 오른쪽 눈은 7살 기운이 있네요. 사주에도 보면 7살 기운이 있습니다. 왼쪽 눈은 정관 기운이고, 오른쪽 정면에서 오른쪽 눈은 덤벼볼 테면 덤벼봐, 이런 느낌이 드는 관상입니다. 역시 이건 뭐 실베스타 스텔론의 버스 차트입니다. 1946년 7시 20분 오후, 7월 6일 7시 20분 오후. 여기서 저는 처음에 1946년 같으면 서머타임을 적용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시로 봤죠. 술시로 보고 좀 이상한데 전혀 맞지를 않다 해서 수리를 대역을 시켜보니까 34, 5 전까지는 아주 발전을 하고 그 이후로는 엉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시간이 아니구나 해서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은 1918년부터 쭉 무려 101년째 여전히 썸머타임을 시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946년도 썸머타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6시 20분이 되는데 시간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거는 유시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유시를 보니까 사주 자체가 느낌이 바로 옵니다. 상담을 하시다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상담을 할 때는 정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18년부터 서머타임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신 다음에 미국 유명인 사주를 뭐 자신 블로그나 카페에 올릴 때 잘못하면 이 사실을 모르면 망신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주가 정확한 스텔론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참 특이한 게 오중에 병화가 투관되었지요. 정관도 그대로 존재를 하고 오중에 정화도 투관되고 했으니까, 정이라는 게 뭐 사에 기반을 두기도 하지만 월이 오니까 칠살도 투관됐지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잡아줘 버렸습니다. 칠살의 살기를 잡아줘 버렸습니다. 칠살의 살기를 잡아준 겁니다. 저번에 사조 강의할 때 뭐 중급 강의지만 좀 힘드시겠지만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의 녹은 오지요. 머리, 몸, 풀가물에 간 겁니다. 여기가 재화가 돼버리면 이것도 재화가 돼버립니다. 여기가 재화가 돼버렸습니다. 사주 중급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칠살 격도 되고 정관 격도 되고 이렇습니다. 정면에서 봐서 사주하고 반대로 간다면, 아니면 실베스타 스텔론의 얼굴 뒷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왼쪽이라고 본다면
칠살이지요. 아까 제가 관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오른쪽 눈은 정관이지요. 정관격 겸 칠살격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바르게 사는 사람인데 칠살 폭력성도 있다. 근데 칠살 폭력성이 재화가 되어버렸으니까 정관도 쓰고 칠살도 쓰고 이러는 사람입니다. 뭐, 뭐 어떤 분들은 정관과 칠살이 있을 때 하나를 잡아줘야 된다고 하는데 병을 잡아주는 게 술중심금이 잡아줄 수 있을까요? 암압이 됩니까? 정도 하나를 잡아줘야 되는데 잡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칠살 겸 정관격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성격은 병호 말씀드렸죠. 최고를 꿈꾼다. 최고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야망을 기른다인데 이 오화가 약간 잡혀버려서 최고까지는 아니더라도 2인자까지는 꿈꾸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사는 아주 독한 사람. 정사가 이게 독사 같은 겁니다. 아주 독합니다. 정사가. 맡은 일을 확실하게 해치우는 사람이 정사입니다. 정사가 있고 정묘는 부정한 걸 상당히 싫어하는 신사 타입입니다. 신사 타입. 부정한 것을 싫어하는 타입. 뭐 낭만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 독하면서 신유는 차분하지요. 독하면서 차분하니까 빈틈없이 차분하게 독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빈틈이 없이 일을 처리하는 사람. 신사는 관성이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관성, 신사 관성, 정사 관성, 정유 관성, 신유는 또 녹이니까 자신의 녹이니까 유가 성격입니다. 여기도 관성, 여기도 관성이니까 성격이 많지요. 신사는 자기 내부에 있는 말은 잘 안 합니다. 자기 사생활은 절대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일은 절대로 말을 안 합니다. 여기 보면 불평불만이 많지요. 세상은 불합리하다. 나는 살면서 억울한 것을 많이 당하고 살았다. 내가 노력한 만큼보다는 얻지 못한 인생이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 가봅니다. 그리고 병술은 자기가 싫어하는 건 금방 그만둬 버립니다. 이거 하다가 최고가 아니면 던져버리고 저거 하다가 최고가 아니면 던져버리고 이 두 개가 결합이 되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최고가 아니면 하다가 집어치워버리고 최고가 아니면 하다가 집어치워버리고 병술 자체만으로 있으면 병이 관성이기 때문에 병술을 다 보는 겁니다. 이거 하다 집어치워버리고 저거 하다 집어치워버리고 이러는 사람이지요. 부인은 부인이니까 정제니까 부인은 물건에 대한 소욕이 강한 사람, 부인도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관격도 쓰고 정관격은 제어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관격도 쓰고 평관격도 되고 평관격도 제어가 되고 양쪽을 다 씁니다. 정관, 평관격, 정관격 겸 평관격. 이 부인의 자리가 참 힘이 없지요. 인성도 없고 동료오행인 인목도 없고 불에 타버렸지요. 갑기 또 주변에 화가 많으니까 갑기화토 이래 되버립니다. 갑기화토 화가 많고 화가 지성을 부리네요. 불같은 성격. 화가 관성이니까 불같은 성격입니다. 불같은 성격.
역격으로 치면 시의 녹이 있으니까 일록 거시격 또는 기록격, 돌아갈 기자에 녹록자를 써서 기록격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매우 특이한 사람입니다. 정관, 편관을 다 쓰는 사람. 초시영림으로 보면 초시영림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주 잘못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감이 굉장히 많은 서적인데, 뭐 저는 8757 이렇게 나오는데 8757은 어차피 똑똑한 거고, 57은 명예 인기가 하늘까지 올라가 버리는 게 명예 인기라고 이 57에 나옵니다. 근데 57은 자손 식신상관이 아주 안 좋아요. 자손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젊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57은 자손이 안 좋은 게 가장 큰 험이고, 또 57은 부인의 할 일을 자기가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부인에 대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들어서 다른 여자를 택하고 싶어진다는 게 또 57입니다. 여기 보면 초시영림에는 뭐 등고, 망가, 역사, 미휴, 왕사, 부적, 소요.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이 부분은 잘 못 읽겠네요. 제가 찾아봤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왕실은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왕사에 진력한다는 또 자유롭게 이리저리 설설거리며 돌아다님이 소요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 들 때까지 자기가 잘 살건 못 살건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더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이 들 때까지, 여기 보면 57이 나오는데 명예인기운이 상승을 했지요. 여기 보면 북두성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하늘의 중심이니까 자기가 총사하는 분야에서 중심 분야에 우뚝, 중심 위치에 우뚝 서게 된다. 근심이 없고 즐거움이 같이 하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36 이후 34, 35부터 해서 계속 잘 나가게 되고 아주 열심히 살게 된다고 초시형님에서 말을 하네요. 강의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뭐 잠시 딴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바로 제 고향 바로 윗집이 큰 집입니다. 큰 집. 뭐 우리 할아버지께서 목수일을 하셨으니까 할아버지 성격이 상당히 무서웠다고 합니다. 일도 똑부러지게 하고 할아버지의 형님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 큰 집이 바로 위에 있었는데 우리 큰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안 애들은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하는 일마다 매사 똑부러지게 못하냐고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기운을 알고 우리 큰 집을 살펴보니까 도깨비터라고, 도깨비터는 뭐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뭐 한꺼번에 돈이 늘어났다 줄어드는 그런 도깨비터는 아닙니다. 기운 자체가 안 좋은 기운만 모여 있는데 그 기운이 일단 진입을 하면 주변에 7가지, 8가지 안 좋은 기운이 닥치는 대로 들어와서 휘젓는 곳이 도깨비터라고 저는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큰 집 터가 그랬습니다. 우리 큰 집 터 그래서 뭐 우리 집도 뭐 영향을 주었겠지요. 뭐 거기 가서 자주 놀았으니까 큰 집에 가서. 도깨비터는 사람이 비실비실 말라갑니다. 하는 일도 무너지고 돈도 잃고. 그래서 뭐 그 사실을
30년 후에 알았지요. 왜 그런가. 그래서 뭐 풍수 기운을 공부하는 게 그 저번에 관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관용자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 관용자로서 기운을 탐지하는 법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자기가 사는 장소나 조상터가 도깨비터나 수맥에 걸려버리면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사주 강의하다가 잠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주 강의만 들으려면 지겹지요. 사주 강의나 유김 강의만 계속 듣고 있으면 지겨워집니다, 사실. 그래서 뭐 사람이 아는 만큼 괴롭다고 하지만 자기가 사는 땅이나 집이나 뭐 초상묘를 정리를 안 해두면 더 힘들어지니까, 또 어떤 부분은 많이 알아서 나쁜 점은 자꾸 없애버려야 사람 살아가는데 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실베스타 스텔론의 사주를 6인반으로 펼쳤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 어, 삼기라는 게 있습니다. 삼기. 갑자 갑술 순종에는 축이 깁니다. 갑신 갑오 순종에는 자가 순기입니다. 순기. 갑진 갑인수는 해가 순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 을축 병인정묘 모진기사 경호심이 임신계유 갑수로래 병정청 모임기묘 경진신사 이목개미까지 21에 점단했을 때 축이 있으면 기이함이라 해서 아주 길한 경사가 이른다고 합니다. 갑신순중 갑오순중에는 자, 갑진 갑인순중에는 해가 순기입니다. 만약에 순기가 발용이 되면 삼기라 해서, 이를테면 축이 갑자 갑술 순중의 어느 날짜에 점단을 했는데 축이 초전이면서 자인 갑신 갑오순중에 순기하고 갑진 갑인 순중에 순기가 동시에 축자해로 나타나면 삼기라 해서 삼기연주라고 합니다. 이러면 아주 대길해진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을류니까 갑신순이죠. 갑신순. 갑신을류인데 갑신을류 순중에는 자가 순기지요. 자가 순기. 중전에 자가 순기가 있지요. 그러니까 순기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삼기격입니다. 삼기격. 기란 경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신사 이목임이 갑신이니까 갑술순이지요. 갑술순 신사일은. 그래서 축이 순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순기. 순기가 발령이 되어서 일단은 여기가 기라면이 추가가 됩니다. 거기다 청룡, 재물신, 청룡은 재물신이기도 하고 명예 관직신이기도 합니다. 초전 순기 겸 청룡 발룡, 중전해 백호, 이 부분은 좋지가 못하지요. 일간 중심에서 손이니까 자식 아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녹이지요. 일단 해물은 빼버리고 좋은 것만 한번 봅시다. 신의 녹은 유입니다. 유가 천문에 성했지요. 녹입천문합니다. 녹입천문.
녹입천문도 있고 귀등천문도 있고 혹은 녹 녹인데 다시 일간에 덕이거나 월덕이면 등록입천문합니다. 녹입천문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녹에 신살, 월덕이나 일간에 간덕 신살이 붙으면 등록입천문이라 해서 매우 길한 걸로 봅니다. 조선청룡, 말전, 녹입천문, 일간 음신, 오기인이 올해 왕을 얻어서 아주 왕성합니다. 그 다음에 중전에 일간 음신에 일지상신에 묘에 황은천서 임금의 언어를 받는다는 거지요. 임금의 언어를 받는 기운이 일지를 생하고 있고 사과가 초전이 되는 것은 매골격이라고 합니다. 매골격. 혼련이 뭐가 일어납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도 기대를 못하는 순간에 혼련이 일어납니다. 일이. 그래서 뭐 실베스터 스텔론 같은 경우는 혼련이 아주 유명해져 버렸죠. 자기는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묘와 축사의 인을 공하죠. 인도 보면 귀인입니다. 밤점인데 낮점에 귀인이니까 연막귀인입니다. 축과 묘 사이에 인이 공해져 있고 오와 신 사이에 미월장이 공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월장이 공해져 있고 귀인이 공해져 있고 귀인이 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라한 부분은 순기, 삼기격, 이번 삼기라고 되어 있지요. 갑술순의 축, 이 순기여서 길조인데 1조건, 청룡이 있으니까 2조건, 정신이 붙었으니까 더 활발해서 3조건, 녹입천문했으니까 4조건, 오신 사이에 미월장을 공했으니까 5조건, 오에 월왕을 두고 있고 귀인이 임했으니까 관도 명예인데 귀인까지 임하고 월왕을 두었으니까 이 기운이 매우 왕성하지요. 5조건, 6조건 여기 사이에 낮 귀인을 공했으니까 연막 귀인을 공했으니까 7조건 그렇지요. 그러니까 뭐 기라면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흉한 것은 보면 해백호 손이지요. 그러니까 자손효에 백호가 붙었다는 것은 자손이 언젠가는 병이 걸리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것만 살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녀나 육합도 봐야 됩니다. 뭐 육합은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말전에 충을 받고 일간 상신에서 그걸 받으니까 충되고 일간 상신에서 그걸 받으니까 좋지 못하지요. 갑술순 중에는 신유공망인데 갑술의 병가정 중무인 김욕경진 신사 이모겸이 신유공망이지요. 신유공망인데 유년 다음엔 술년이지요. 술년. 그러니까 1년 공망이고 술년만 지나면 출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묘충, 육합, 자녀궁, 신금이 극묘하니까 역시 자녀궁. 자녀가 백호가 붙었다는 게 1조건, 2조건은 육합 자녀궁이 극을 받는다는 것, 3조건, 다시 한지에 자성궁에 천공이 임했다는 것, 천공이 임하고 술해자 하면 상문조객 중에 자가 하나지요. 그리고 전해가 병부니까 자손의 음신을 보니까 병부가 있지요.
그래서 자손 하나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신도 보면 상문조객 중에 하나지요. 그러니까 자녀 쪽은 불리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녹입 전문했지만 현무가 붙어서 돈도 많이 벌겠지만 명예도 많이 얻겠지만 현무가 있어서 많이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잃기도 하고 명예가 실추되기도 하고 녹입 전문 자체는 명예가 올라가는 거지만 현무가 붙었으면 명예, 인기, 재산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축이 천입니다. 천이 청룡, 명예, 재물운에 천이가 붙었고 귀인 보면 연막귀인은 진토 위에 앉았지요. 낮점이면 귀인 이복이지요.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삼기격이라는 것, 매골격은 혼련이 일어나는 것. 사과가 조전이 되면 혼련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성공은 조건이 백호 1조건, 자녀공이 신의 극을 받고 유의 극 충극을 받는다는 것 2조건, 한지의 자녀공이 좋지 않다는 것, 공망이 들었고 상문조객 중에 하나라는 것, 그 다음에 자손의 음신을 보니까 병부가 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뭐 이래저래 자손 쪽에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은 팔자라고 하겠습니다. 청룡이 갑인이면 신장에서 천반을 치면 바깥 외를 써서 외전이라고 합니다. 외전. 이거는 화액이 가볍습니다. 반면에 여기가 천우 같으면 임자가 천우니까 축이 토극수 하겠죠. 이러면 내전이라 해서 화가 중합니다. 그래서 뭐 그 실베스터 스텔론의 6인반은 기억하셔야 될 게 삼기라는 것, 매골격이라는 것, 여기에 주기인이 공해져 있다는 것, 여기에 올장이 공해져서 빛을 발한다는 것, 녹입첨언했지만 이 부분은 좋습니다. 녹입첨언했으니까. 근데 현모가 탔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 명예가 실추되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한다는 것,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해유 이렇게 되면 극음격이라고 합니다. 극음격. 퇴관전격은 축에서 그 다음에 자해로 물러가지요. 한 칸 건너서 물러가고 또 한 칸 건너고 나면 유거되니까 퇴 물러갈 퇴자에 간전 중간중간 한 칸씩 건너뛰면서 물러간다 해서 퇴관전격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신일생은 인과 오가 천을기인인데 아까 공해졌다고 이야기를 했죠. 오가 있고 여기 인이 공해져 있고 여기 월장이 공해져 있고 이 부분은 태세가 공해졌다는 것은 저도 그냥 이게 과연 임상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 써봤습니다. 유해간의 술이라는 건 태세지요. 태세가 공해져 있고 여기에 자가 공해졌다는 것은 상문조객 중에 하나니까 이게 과연 공해질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임상이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3기격은 보면 상하 희만의 상이다, 뭐 주변에 기쁨이 가득 찬 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일기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저도 임상을 안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모르는데 여기 보면 신이래 신이지요. 그러니까 뭐 실베스타 스텔론 같으면 일기를 적용을 시킨다면 신의 신이 되니까 여기도 일기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저도 모릅니다. 임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네, 순기, 삼기격은 유김 진암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실제로 적용이 되는 사례를 봤습니다. 일기는 갑의 오, 을에사, 병의 진, 정의 묘, 모의 인, 기의 축, 경의 미, 신의 신, 임의 유, 기의 술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임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해두셨다가 이건 실베스터 스텔론의 6인반을 설명해 놓은 건데 물론 연월일시를 제외한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신사일 제3국에 관해서만 연월일시 없이 자신들이 나중에 상담할 때 필요한 만큼 메모를 틈틈이 해둔 건데 여기를 보면 가체는 간전격이다 거금격이다. 간전 거금격은 설명드렸습니다. 퇴간전이라고.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신사 임목개미 신유공망이니까 병술년이 아니라면 여기도 공망, 신공망, 일간상 신도공망, 일지엄 신도공망, 말전도 공망이니까 공망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신이 공망, 묘탈, 수봉, 보유, 가가 보호하다는 것은 육합 길신이 있고 재성이며 목생화, 치를 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 교차상합이 되어 있죠. 사신합, 묘술합, 교차상합인데 극합이지요. 극합. 극하면서 합한다는 겁니다. 나 배우자, 나 집 이런데 배우자 같으면 이 재성이면서 나하고 합하면서 극합입니다. 신의 기공은 술이니까 술이니까 묘술합이 되죠. 사신합. 나하고 상대방, 나하고 배우자끼리 합하긴 합하는데 극으로서 합한다는 것은 이혼 횟수가 빈번할 수 있다. 이혼을 안 하면 남편과 부인이 자주 싸우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청마복룡이라는 것은 청신이 어, 활동력이 강함을 의미하니까 흉한 처에 정신이 임하면 더 흉해지겠지요. 역마도 마찬가지일 테고. 여기 보면 신이 본래 순공이고 또 공이니까 고활 공공 공의 공이 겹쳐졌다고 하고 축은 일묘가 되고 해위는 일탈이 되고 축은 일묘입니다. 나는 혼미해지겠지요. 해는 일탈이니까 설기됩니다. 말전 유검 오작순공 갑신순중의 공망이지요. 그래서 이게 뭐 전부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덟일시가 포함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일상의 육합이 재성이고 또한 육합 자체도 얼묘니까 길신이지요. 가도필풍 이렇게 했네요. 여덟일시가 포함이 안 되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매골격은 주로 일이 혼련이 일어난다. 좋은 일도 혼련이 일어나고 나쁜 일도 혼련이 일어납니다. 거밀정신이란 말은 참 많이들 합니다. 거밀정신입니다. 원래 둔간은 잘 안 보는데 정화는 역동적인 거라서 둔간은 본다고 했습니다. 거밀의 정화는 화극금 하니까 이 여기서 위에서 본 것은 신일이죠. 신일이 신금이니까 금일입니다. 금일의 정화를 봤으니까 관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일 봉정신은 흉화가 일어난다. 근데 이제 사주 유기무원국이 길한 것이 많으면 정은 명예로 작동을 하겠지요. 교차상합했죠. 교차상합했는데 교차극합입니다.
서로 교차 상합했지만 서로 극함이 있으니까 선은 우선은 합하고 나중에 서로 미워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고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판단이 돼서 헤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렇게 된 경우는 쉽게 결혼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상대방하고도 쉽게 뭘 하겠다고 계약을 해서도 안 되고. 축상 묘정 거길은 이거 축이라는 건 묘입니다. 그리고 일치엄신이었죠. 일치엄신은 조상의 묘자리인데 조상의 묘에서 정신이 일간을극하니까 분명히 어떤 경우에는 조상의 묘로 인한 일로 찾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육임진암의 사환장입니다. 사환이라는 것은 벼슬할 사자에 벼슬 환자입니다. 사환장. 육임진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용문 전정 유여무 뭐 앞날이 어떻게 될 건가를 알고 싶을 때는 일진 허시를 살펴봐야 된다고 합니다. 일진의 일간상신의 관성이거나 일지상신의 관성이거나 혹은 일이 왕해 있거나 월요생을 갖거나 하면 좋다는 소리인데 여기에 따라서 지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다는 소리 같습니다. 육양수족 공명현 육양은 자인진 오신술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육양격이 되면 이름으로 바뀌니까 이때는 사과 삼전 중에 기람이 있는가를 살펴서 기람이 많으면 육양이니까 양이 극치에 이르러서 기라겠지만 사과 삼전에 기란 것이 적으면 육양은 엄으로 변하니까 공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전후인종이라는 것은 육임에서 참 많이 쓰이는 겁니다. 만약에 갑술 순중 날짜에 점단을 했다면 초전이 만약에 얼류 같으면 그 앞은 갑술이 초전이 해 같으면 갑술이 초전 앞에 있지요. 그리고 말전이 오라면 그 뒤에는 갑술의 끝인 개미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순수와 순미가 같이 이끌어주는 거야 됩니다. 그리고 귀인이 이끌어주는 경우, 귀인이 공대에 있거나 이전에 공부하신 것처럼 사과를 이끌어가는 경우, 전후인종이라는 것은 당겨주고 끌어주고 하니까 좋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전이 호극이면 정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과장편생이면 그러니까 삼전이 최생이거나 사과삼전에서 나를 생하는 게 많으면 명예가 있을 것이다. 삼전이 대간정격이면 대간정격 배우셨지요? 이거 좋지 않은 겁니다. 삼전 인진 용비천 삼전에서 일간상신을 끌어주거나 삼전에서 일지상신을 전후로 끌어주면 용비천 용이 하늘에 오르는 것처럼 길할 것이다. 내전이라는 것은 화가 중하다고 했습니다. 내전이면은 전직을 하거나 변화가 생긴다는 거고 덕록천문 명현전
녹천문도 명현전. 녹천문에도 이름이 사방에 빛나고 덕록천문 일간에 덕 신살입니다. 혹은 월덕이 임하고 녹까지 겸해 있으면 이름이 사방에 빛난다 이랬네요. 실베스터 스텔러는 녹입천문이었죠. 그래서 이름이 크게 드러났습니다. 귀성, 관성에 백호가 임해 있으면 최관일에서 빠르게 임관이 된다, 빠르게 관리가 된다, 빠르게 취직이 된다, 빠르게 승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사과삼전이 기란기에 많았을 때 적용이 됩니다. 흉악이 많으면 도리어 귀에 백호가 타면 흉역이 심하게 빠르게 오겠지요. 녹신이라는 것은 일간의 녹인데 일간의 녹이 지에 이르면 뭐 변화도 생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흉상, 남항, 반조로 남항은 진술입니다. 진술이 일간상신이라 있으면 반대로 반조지 많이 늦어진다. 많이 늦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기 일진 정견질 정신도 살펴야 한다. 정신은 역동적이라는 겁니다. 역동적. 질주할 때 질자 같은데 역동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궤도천문은 술이 해상에 있을 때 궤도천문입니다. 이때는 청룡이 뱀으로 변하는 거, 청룡화사격으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관직점에 기임기호 사성용 귀라는 것은 귀인이죠. 귀인. 기호라는 것은 인입니다. 인은 인 자체로만으로 관리입니다. 관리. 중하급 관리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월요생을 받으면 고급 관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귀도 귀인도 관리인데 다시 기호 관리를 뜻하는 지지위에 있으니까 사활용 됩니다. 등사활용. 등사활용은 초전이 등사고 말전이 용인 경우는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용으로 변하니까 아주 길조가 크게 온다는 겁니다. 뭐 대격은 이제 과전이 길한 경우 많은 경우 천을 기인이 묘유에 있으면 변화가 생긴다는 거지요. 천을 기인 묘유에 있으면 넘어진다, 넘어간다, 헛디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변화가 많으니까 묘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고 유는 양에서 음으로 바뀌니까 현재 있는 자리가 변화가 많이 온다는 겁니다. 차탁겨, 위복겨, 조작치기, 조작이 관성이 되어서 나를 극하면 좋지가 못하지요. 근데 반면에 사과삼진의 길한 게 많으면 조작치기 하면 문서상으로도 나한테 기쁨이 온다는 거고 조작극 태세하면 임금이 노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시류 상황이 그 사람을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조작이 극태세하면 육처생왕 사과삼전에 왕하면 별 문제가 없으면 관직을 얻고 오래 갈 것이다. 묘나 일간상의 묘나 혹은 관성이 절이되어 있거나 하면 벼슬을 그만두게 된다. 물을 볼 때는 태상을 봐라 이랬네요. 태상은 권력인데 무의 권력입니다. 무의 권력. 문의 권력은 청룡을 봅니다. 문관. 문관은 청룡, 무관은 태상. 태상은 강한 권력입니다. 이신절기 박봉공. 태상과 청룡이
공이나 급박을 받는 것이 두렵다. 이신절기박봉공이라는 것은 공망됨이 너무나 두렵다는 말입니다. 태산과 청룡이 공망이 되면 너무나 흉하다. 용상극하. 청룡 태상이 극하되면, 그러니까 천반에서 집안을 극하면 청룡 같은 경우는 관직점에 얼마 가지 않아서 물러나지요. 그리고 청룡이 집안에서 천반을 극하면 자기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신이 극용상하면, 청룡과 태상을 극하면 재난이 이른다. 정신은 활동적인 거니까 둔간 중에, 둔간이라는 것은 천간을 붙이는 걸 둔간이라는데, 둔간 중에 정신이 유일하게 활동력이 뛰어난 거니까 정신도 살펴야 된다. 성리라는 것은 인입니다. 인. 용상. 인이라는 것 자체도 관직의 기운이 있는데, 다시 용상, 청룡과 태상을 보면 임도에 빛이 난다, 임도에 길경이 이른다 이랬습니다. 청룡 태상이 생일을 하고 일간을 생하거나 비일, 일간과 동류 오행이거나 일간을 극하면 이것은 가까운 내쪽 안쪽으로 관직이 생기는 거고, 일이 생 청룡하고 일이 생 태상하고 일이 극 청룡하고 일이 극 태상하면 바깥으로 전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유김진암에 소개된 점단 신뢰입니다. 신미 3월 갑신일 신미시. 점하기를 성천했는데 대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점. 대신 누가 점을 했다는 겁니다. 성천점입니다. 과전에서 청룡태상을 모두 봤지요. 청룡은 문해관직, 태상은 모해관직입니다. 청룡태상을 모두 다 봤습니다. 그리고 관직을 뜻하는 귀호, 귀신의 문과 혹은 어, 리라에서, 성리라에서 관리입니다. 관리를 뜻하는 인도 있고, 태상, 청룡을 모두 봤습니다. 그리고 삼전체생이지요. 삼전체생은 누군가의 추천, 도움을 많이 받는 겁니다. 금생수, 수생목. 여기 보면 청룡이 내전이지요. 갑인 청룡이니까 금극목이 되니까 내전. 청룡이 내전이면 기하고 우연하게 옮겨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전 주작이 생일간하니까 이 부분도 좋지요. 정신까지 붙었으니까. 중전 주작 생일 말전 일간의 녹이지요. 녹이고 간득이로 되어 있지요. 간득. 덕록 입천문이지요. 해가 천문이니까 간득에 이게 신살입니다. 일간 중심으로 인이 간득 신살입니다. 거기다 녹이 붙었지요. 일간의 녹은 인이니까 덕록 입천문 명현전. 덕록 입천문하면 이름이 사방에 크게 드러나고 빛난다. 아까 배우셨지요. 삼전체생의 용상병견의 청룡태상을 모두 보고 덕록 입천문 명현전 추작생일 좋은 점이 너무 많지요. 그리고 해가 또 일간의 장생이고, 해가 여기 보면 황은입니다. 임금의 은혜를 뜻하는 것. 또 월덕도 임했지요. 인도 보면
간덕이고 황서, 임금의 뭐 책이라든가 임금의 은택을 받는 것, 신살로 봐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등록 입천문 명현전하고 천우는 은택에 있으니까 나를 도와준다. 그래서 이 자체가 매우 귀하네요. 매우 귀해서 크게 등용이 되거나 뭐 그렇게 되겠네요. 과전, 용상, 병견, 종전, 장생, 정신, 조작생일하고 말전, 등록, 입천문, 관리를 뜻하는 인, 성리, 관리, 그리고 교차 장생이지요. 금의 장생은 사고, 갑의 장생은 해가 되고, 여기 보면 관작, 필적 반드시 등용이 될 것이다. 과중, 청룡, 태상을 모두 보고 성리, 전봉, 인을 보고 초전, 청룡 내전이 되었으니까 필류, 기후, 추천, 기이하게 추천이 될 것이다. 우연하게 중전, 조작, 생일, 공경, 교회, 대중의 명성을 받는다. 말전, 역마, 역마까지 임했네요. 역마는 동적인 것이 더 강해지니까 등록, 입천문한 게 더 왕성해진다는 거겠죠. 등록, 간득과 일간의 녹이 모두 천문에 올랐고 역마까지 임해서 아주 동적인 면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관직적으로는 혁혁하다, 현혁하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인이 천리, 천우는 이게 천우 임자입니다. 천우위 은퇴. 아주 좋네요. 여기 보면 삼공 다음 가는 위치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용신하적, 귀리지망, 청룡이 아래서 위를 걷겠지요. 이런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 버린다고 합니다. 귀인이 지망 위에 있고 귀리지망, 용신하적해서 스스로 물러나 버렸다고 합니다. 다음에 물러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갑신일 10국인데 자하유 10국이지요. 유는 자부터 시작하면 1, 2, 3, 4, 5, 6, 7, 8, 9, 10이니까 자하유 19, 갑신일 10국입니다. 갑신일 10국을 자기들이 알기 쉽게 720과마다 설명을 한 것인데 여기 보면 관노 외초 뭐 안 좋은 소리만 했네요. 신인사의 최거 이런 것보다 길상이 너무 많지요. 양기 이복 주야기가 모두 이복을 했나 보네요. 간무경은 충미기인인데 이 연막기인이 미지요. 미도 이복 진술이 청강하게지요. 드러난 기인도 이복 귀인 이복입니다. 양기 이복 그래서 이건 그건 그다지 써놓은 거는 그다지 크게 볼만한 게 없네요. 여기는 사가 쌍입니다. 사하고 해는 쌍입니다.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축, 자에서 1양, 축에서 2양, 인에서 3양, 묘에서 4양, 진에서 5양, 사에서 6양이지요. 사가 6양이면서 1음으로 바뀝니다. 끝인 동시에 시작이니까 끝의 작용과 시작의 작용 두 개입니다. 그래서 사를 쌍이라고 해서
여기를 보면 겸직을 한다고 했습니다. 겸직. 뭐 장생 아까 설명을 드렸고, 여기는 뭐 학당이라는 신사를 썼네요. 여기 보면 학당 신사를 썼네요. 학당 신사는 잘 안 쓰는데 해가 학당 신사를 해서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수보다는 뭐 교수가 되었다는 것은 주작생일 했다는 것에 더 원인이 많다고 봐야겠죠. 이건 진압이라는 것은 유김 진압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도 유김 진압 원문인데 일단 제가 이전에 유김을 하시게 되면 유김 진압의 신뢰장에 나오는 중요한 수구들을 10년이 지나도록 잊지 않게 많이 연습을 해 보시라고 하셨는데 이 암기할 부분들 그러니까 유김의 수구라고 생각하시고 먼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입상 출장이라고 그랬네요. 입상 출장. 입상 출장 왜 입상 출장인가? 조전이 역마 등사라고 했습니다. 조전이 무진일이니까 신자진의 인역마지요. 왼쪽으로 봅니다. 무진 신자진의 인역마 조전이지요. 등사 개인 발용 역마 등사 역마 등사의 말전 월장 청룡 오가 월장인데 청룡까지 탔지요. 등사 활용인데 월장까지 탔으니까 아주 그 빛이 눈을 못 뜰 정도로 빛이 크게 나는 모습입니다. 월장은 태양이니까 태양생광입니다. 중마, 아, 중말전, 중전말전 모두 월장이네요. 월장 청룡의 생일진 연명, 일간을 생하고 또 연명도 생했나 봅니다. 연명상도 이렇게 생했나 봅니다. 이거는 연명이 뭐라고 나왔지는 않습니다. 사화의 활용, 등사 활용입니다. 태세잡기 거명. 그러니까 연명 이 사람의 띠상에 이 태세가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축이 여기 있죠. 축 태세 집안에 인이 성해 있습니다. 초전이지요. 이 부분을 일단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 태세에 위에 인이 성해 있죠. 태세작 기거명했네요. 그러니까 인귀가 목극토 하니까 관성인데 이것이 태세상에 올라 있다. 임금 군위에 올라 있다는 겁니다. 임금 척근이 되거나 임금의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개 입상의 징조다. 그리고 무에 오는 양인이지요. 정인이면서 양인입니다. 양인도 있고 태세작 기거명 인하의 집안이 축태세인데 태세의 힘을 얻은 관성명예라는 겁니다. 청강이 감회하면 진이 묘에 임해 있으면 혹은 술이 여기 보면 진이 묘에 임해 있죠. 진이 묘에 임해 있지요. 청강이 묘위에 임해 있으면 정자는 동하고 뭐 동자는 정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정한 중에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전에 하물며 과전에
천리이마. 천리이마라는 것은 인이 천리지요. 자체의 관직신입니다. 인 자체에 그 영마고, 그것도 천마도 있는 모양입니다. 천마는 뭐 잘 모르겠는데 천마 신사를 찾아보면 되겠는데 여기 천마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과전에 이마가 모두 다 임해 있다. 양인구진, 간지상신에 양인이지요, 구진이지요. 양인 겸 구진. 양인 겸 구진은 수고입니다. 출입장상, 출장, 입상 이렇게 됩니다. 나쁘게 작용을 하면 과전에 좋은 게 많으니까 저게 출입, 출장, 입상,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오면 재상이 된다고 하지만 과전이 나쁜 게 많으면 반대로 되겠지요. 출장, 입상이 아니라 엉망이 되겠지요. 과전 자체가 매우 훌륭하니까 양인 구지는 출장, 입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후에 뭐 재상이 되었다가 나중에 장수로 나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군대 지휘관으로 장수가 되어 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개인 발용 역마, 초전이 발용 역마의 태세 귀인 거명. 그러니까 명예도 일간을 극하는 관성에도 축 태세 위에 있고, 관성이 이 사람의 연명에도 인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소띠 모양이지요. 천리, 천마, 전봉, 역마와 천마, 신살. 그래서 여기서 뭐 이 과격국은 절대 잊지 않을 정도로 자신이 첨단을 하는 것처럼 여러 번 해서 완전히 암기가 될 정도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6임 강의는 실베스타 스텔론의 사주를 6인반으로 펼쳐서 보았고, 실베스타 스텔론의 사주를 또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6임 진함에 나오는 신뢰 하나와 또 6임 진화에 나오는 신뢰 둘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리고 6임 진함의 이론인 관직점에 관한 이론 글을 쭉 읽었습니다. 그리고 삼기라는 것도 배우셨고, 중간에 이렇게 공해진다는 거. 오늘 6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